자, 시작해봅시다. 그거 뭐 몇 번이냐? 172번부터 아니요 181부터 합시다. 뒤부터 합시다. 야, 너는 너의 꿈의 키가 몇 센치니? 86이요. 6? 그래. 너는 꿈의 키가 몇 센치야? 185. 그렇구나. 너는? 82. 82? 그래. 너는? 80. 86? 그냥 80. 80. 너는? 키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 그래요? 그건 그렇지. 나는 꿈의 키가 182였거든. 180까지 갔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제는 약간 거의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유인원처럼 하고 다녀가지고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180은 좀 약간 176부터 없지 않냐 우리나라는? 다 180이라고 하잖아, 그죠? 깔창 깔고 180 아니면 뭐 이렇게 신발 그거에서 180, 까치발 180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별거 없고 181은 살짝 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되게 딱 괜찮은 그런 거 있잖아. 그랬거든요. 실패했지. 근데 그때 막 180 한창 180일 때 내가 오다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막 주먹이 들어갈 정도거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하도 막 업히고 다녀가지고 아씨 이걸 필까 했다가 그러다가 뼈가 부러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아씨 해볼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180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자 최고치 한계수가 A래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리고 내가 왜 틀렸나 생각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리면 풀 수가 없어 문제를. 왜? 작다 그랬으니까. 자, 두 이차 함수 fx, gx에 대해서 f3 = g3이래요. 아마 모양이 똑같으니까 뭐 못해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지? 모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이제 큰 게 gx고 작은 게 fx니까 이게 gx 이게 fx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 요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f0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f0. 그다음 0하고 4하고 10이래요. 0하고 4하고 10이래. 0하고 4하고 10이래. 이 말이 뭘까? 모르니까 질문했겠지, 그죠? 자, 모르니까 질문했을 건데 몇 차식이지 얘가? F0이라 F0이다? F0이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여기를 0이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F0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그리고 봐봐.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아니 뭐 대충 0이 이쯤 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몇 개에서 만나고 있어요? 4개 만나지 않니? 몇 개만 만났는데 3개만 만났네.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엄청나게 일반적인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려 찍는 거거든요. 얘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준킬러급 정도 돼. 준킬러. 약간. 그러니까 완전 킬러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이거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리고 위치를 잘 봐라. 하나는 당연히 0은 맞을 거야. 0은 맞아. 0은 맞는데 4가 있고요. 12가 있어요.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다. 얘는 fx 쪽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는 gx 쪽에서 만나요. gx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gx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근데 fx는 한 점밖에 안 만나. fx는 한 점밖에 안 만나. fx는 한 점밖에 안 만난다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쓸 거면 한 점밖에 안 만나는 거를 두 점 만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밖에 안 만나니까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짜증날 때 접할 때가 기준이거든? 그리고 얘가 0인 거야. 얘가 0이라고. 그럴 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되고 그다음 이제 4하고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어디 갔니? 4하고 10 이렇게. 그러면은 야, 여기를 3이라고 두고요. 맞잖아. 3에서 꺾인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를 4라고 두면 되겠죠. 여기가 12가 되겠죠. 맞지 않니? 그렇잖아. 이렇게 주잖아.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축 같은 경우도 얘가 8이 되는 거로 나오면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이렇게 되거든요. 봐봐. 자, 됐어. 이제 대충 이 정도의 이걸 가지고 가를 가지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8이 만나는, 그러니까 hx는 이거야. 여기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알파랑 3이랑 베타래. 알파랑 3이랑 베타래. 알파랑 3이랑 베타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가요. 여기서 만나거든요. 알파랑 3이랑 베타라고 하는 건 얘가 이렇게 쓱 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얘가 y는 2x-8이 되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럼 여기 만나는 얘가 알파고요. 여기 알파. 1 베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건 이런 거 같아. 자, 이거 봐봐. 아씨 이게 뭐야?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럼 이제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6이라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6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h-2하고 h-2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h5의 값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야, 이게 얘랑 얘가 있다며. 얘랑 얘가 있대. 그럼 내가 F형이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F형이라고 주겠어. 그리고 보라돌이가 GX고요. 보라돌이 GX. 그 다음에 노랭이가 FX가 되는 거야. 뭐 얘를 K라고 둬도 되는데 그럼 GX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아니 F0이 여기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정확히 뭐라고 못하겠지만 여기서 F0을 빼버리면 돼요? F0을 빼면 뭐 나와요? 여기 4랑 12가 나오는 거예요.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최고치 한계수는 A라 그랬으니까 A가 되고요. 여기는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10이라고 쓸 수 있다. 됐니? 오케이?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f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금 얘가 0이거든요. 얘가 0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똑같이 f0을 가져다 쓴다라고 보면 여기는 뭐냐면 조금 a 곱하기 x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자,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뭘 지나는데 얘를 지나거든요? 얘를 지나니까 이게 x값 3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콤마거든. 3콤마? 3콤마?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집어넣어봐. 3 대입하면은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되니? 오케이? 괜히 하는 거. 자, 그럼 이거야. 그럼 3, 마이너스 2가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돼요. 다시 말하면 G 쪽에도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쪽에도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자 G 3하고요. 그 다음에 F3이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렇잖아.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야. 자, 야 그러면은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F0을 갖다 썼을 때 자, 그럼 이쪽은 여기다 3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9니까 9A 9A. 이렇게. 그러면은 뭐 어차피 여기도 똑같을 거니까 뭐 그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F0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GX랑 FX에 관한 걸 좀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딱 쓸게요. 자 그럼 이쪽은 이겁니다. 여기서 GX 이퀄 넘기면 A가 되고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12가 될 거고, 거기다가 얘만 더하면 되니까 이만큼 넘기면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9A 그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 fx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fx 이퀄 이쪽은 이렇게 하면 ax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가 뭐 플러스 f0이니까 마이너스 9a 빼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슥 가가지고 슥 이렇게. 그럼 슥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얘하고 fx를 가지고 뺀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fx라고 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이쪽 직선이 2x 빼기 8이니까 얘를 빼는 거야.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알파랑 3입니다. 알파랑 3이야. 알파랑 3이어서 이쪽은 이거 이퀄 여기는 a라고 쓰고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그럼 g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gx 이렇게 되는 거죠. gx 빼기 2x 마이너스 8이라고 쓰면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이거 이퀄 똑같이 a라고 쓰고 x 빼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3일 거라는 거지. 근데 네. GX를 뺀 건데 마이너스 9A 어떤 거요? 어떤 것도? 아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네네.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거 하고요. 요게 똑같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평균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3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과 저쪽에 있는 게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6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연립하면 끝날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빼게 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더해서 뭔가 좀 본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우선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선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좀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얘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181번은 뭐 대충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가지고 예측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쓴 다음에 그래서 얘에서 약간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하자면 이거를 내리고 얘를 내리고 얘를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뭔가를 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뭔가를 좀 볼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긴 하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가서 172번 이렇게 좀 한번 봅시다. 172 172
얘는 이거네요. 자 이렇게 쓱 가고 쓱 갑니다.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2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가네 이렇게 10 이렇게. 얘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가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라서 이쪽도 10이에요. 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점 t인데 t, 마이너스 t분의 10이거든요. 사실 이거긴 합니다. 여기다 t를 잡아. 이쪽에다 t를 잡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잡았을 때 이걸 a라고 주는 거고요.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 함수랑 만나는 점 b라고 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얘가 b인 거죠. 그 다음에 그 x축과 평행한 직선이 fx랑 만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얘가 c인 거죠. 얘가 c.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해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d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야. 그러면은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0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의 위치를 혹시 알 수 있는 이게 t면 여기 위치. 이게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11이죠. 무슨 칭성을 띠고 있다 그랬지? 대칭성 아니니? 그럼 여기는 얘가 반드시 2분의 11이거든. 반드시. 머스트야.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랑 저기 있는 애랑 무슨 칭성을 띠고 있을까? 대칭성. 합해서 뭐 될까 그러면? 11. 아니 얘들아, 자, 아니 봐봐. 야, 두 근의 합이 11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축이 2분의 11이니까 이 차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니까? 그러면 얘가 2분의 11이니까 평균의 2분의 11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뭐 된다는 얘기야? 11 된다는 얘기야. 돼요? 나머지 하나를 11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돼요?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은 봐봐.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쓱 뒀을 때 여기 위니까 이쪽은 얘는 이거잖아.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쓱 이렇게 보내면 얘를 이렇게 t 집어넣으니까 이쪽은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10입니다. 돼요? 오케이, 이해 가니?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가로가 2개 있고요. 세로가 2개 있어요. 야, 그럼 가로 길이는 개꿀이야. 여기서 얘 빼면 되니까. 여기서 얘 빼면 돼요. 그럼 얘는 이만큼은 11 마이너스 2t가 돼. 11 마이너스. 되니? 그리고 그럼 얘는 뭐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돼.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플러스 12t가 돼. 12t.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럼 요거 2개, 저거 2개야. 요거 2개, 저거 2개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4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22 빼기 4t를 쓰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간단하네 이러면서 그죠? 자, 이거 이퀄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속으로 네가 문제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보죠. 자, 네 얼굴이 문제야 이러면서. 자, 봐봐. 얘 저기요? 피곤하니? 아! 자, 문제가 있어. 왜? 야, 2분의 11 이거잖아. 2분의 11. 얘를 기준으로 하거든.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분명히 길이야. 그럼 여기서 t가 2분의 11이 넘어가는 그 순간은 얘가 무슨 너스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죠. 길이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t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 2보다 큰 거부터 1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식은
2보다 클 때부터 t가 2분의 11까지만 유효한 거야. 모양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얘 전에는 이게 맞다고. 그러니까 얘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근데 얘가 넘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이거잖아. 이렇게 쓱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넘어간대. 그럼 여기 2분의 11보다 넘어갔을 때 t값이 존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a인 거야. 이게 a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갔던 얘가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갔을 때 이쪽이 지금 c가 되겠지. 이쪽이 c.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야. 그럼 방향이 반대면 뭐가 문제인 거냐면 얘는 이 위쪽에서 사각형이 잡히는 데는 얘랑 얘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d가 잡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안해요. 이거 내가 낸 건 아니잖아. 그쵸? 자, 이거야. 그래서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얘가 t니까 이제 2분의 11보다 큰 거야. 큰 거니까 자 똑같이 얘가 11 마이너스 t가 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t 대입한 게 이쪽으로 쓱 가면 얘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은 똑같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t 집어넣으니까 쓱 가면은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4t 플러스 46 이거는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아씨 이게 아니잖아. 자 여기 이거 저거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10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이거 얘는 2t 빼기 11입니다. 2t 빼기 11.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배랑 저거 두 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4t에다가 이쪽은 4t 빼기 22를 더하면 끝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8t 빼기 2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얘가 2분의 11보다 클 때야. 그래서 2분의 11보다 t가 크고 뭐냐 이거 얼마지? 얼마까지지? 10까지. 이게 저거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거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6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보다 크고 t가 2분의 1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각각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중에 더 큰 거를 구하시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할 수는 있는데 계산하기가 싫어요. 하여튼 계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끝. 그리고 지금 거의 니네가 죽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딱 그거 할 건 아닌데 169번을 좀 보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무슨 뜻인지만 보고. 그거 한번 넘어갈게요. 자, 괜히 이상한 걸 가지고. 자, 볼게요. 169.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 만족한대요. 자, FP랑 FQ가 같은 서로 다른 정수가 존재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여기가 뭐 P가 되고 이쪽이 뭐 Q가 되는 그런 게 있겠죠. 야 그러면은 대충 뭐 3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축이 얘가 되게 좀 이상하겠네?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얘가 뭐 4쯤 되고 6쯤 되면 이쯤 뭐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5가 축이든가 뭐 이런 게 축이든가 아니면 정수가 축이든가 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돼요? 그래. 자, 그랬는데 이게 n하고요. x가 n 플러스 3까지 있는데 fx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곱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말뜻이 뭐냐? fn 곱하기 fn 플러스 3과 같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그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n이고요. 얘가 n 플러스 3이라는 거야. 돼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의 곱이 fn하고 fn 플러스 3의 곱이 맞잖아. 돼요? 이거라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를 n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n 플러스 3이라고 두면 얘도 최대값, 최소값 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얘가 최소, 얘가 최소가 되는 게 맞잖아. 돼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아닌 게 4하고 5하고 6이라는 건 3까지는 얘가 맞다는 거. 3까지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F3 곱하기 이쪽은 뭐야? F6이야. 그럼 이런 거야. 이게 3이고 6이야.
자연수 같지 않다는 게 F4 곱하기 F7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꺾인다라는 거야. 꺾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쯤 어딘가를 만약에 뭐 4라고 해. 이쯤 어딘가 4. 그럼 7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7이 존재해. 꺾여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럼 축이 6과 7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돼요? 그런 건데? 그냥 알았어. 그냥 그렇게 꺾이는 지점을 예측해 주는 게 여기서 그게 아닌 그 자연수가 4하고 5하고 6이라는 얘기야. 됐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건 기회 되면은 다시 볼 거고요. 그 아까 처음에 봤던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 넘어갑시다. 우선은 넘어가서 64페이지. 64페이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64. 대충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다. 자, 64번. 64페이지. 고차 방정식으로 합시다. 고차. 자, 고차 방정식인데 아니 뭐 없어. 그냥 얘는 뭐 반드시 2차 이하야. 2차 이하로 쪼개서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지 뭐. 인수분해 형태로 바꿔서 이제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걸 다이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 인수분해. 몇몇 가지 네임드가 좀 더 있긴 한데 그냥 우선 기본은 그냥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은 크게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 인수 정리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문제 풀면 되니까 뭐 크게 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했지.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는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퀄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잖아. a라고 쓰고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감마 때 이게 이퀄 0이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같은 경우는 이쪽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럼 얘는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오케이? 자, 이거고. 그럼 이제 프린트를 좀 피세요. 저번 시간 나눠준 거 있죠, 그죠? 프린트 요거 거기에서 그 마지막 그 쪽에서 앞쪽 있잖아, 거기. 그거를 좀 봅시다. 연립 방정식. 그래서 요게 얘는 뭐 어차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연립 방정식이 그래도 우리가 좀 할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대놓고 약간 정해져 있거든, 풀이가. 그래서 얘는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은 뭐 연립 방정식의 뭐 기본 이론이라고는 써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건식 뭐 변수 개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뭐 얘는 봐도 잘 모르잖아 이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연립은 그냥 두 개 이상의 어떤 방정식을 묶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근을 찾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근. 빼요. 오케이, 이걸 찾는 거야. 자, 여기 이 상태에 있는 부분 있잖아 이거. 몇 페이지라고 해야 되니? 뒤에서 세 번째 장. 뒤에 세 번째. 그쪽에 이제 뒤쪽 보면은 그 막 개수 변화와 근 이런 거 돼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첫 번째 기본. 자, 그래서 1차하고 1차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 1차.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그냥 한 문자를 소거합니다. 소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x 플러스 y 이퀄 3이라는 거랑 x 마이너스 y 이퀄 1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문자 죽이라고. 이렇게. 그럼 한 문자 죽인다는 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가감법 이렇게 가감법도 있고 그다음 대입법도 있어. 대입법 두 개가 있는 대입법. 첫 번째 이게 A, B. 그럼 이러면서 그죠? 두 개를 더하기. 그럼 2x가 4다. 그럼 x는 2다. 그럼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이게 가감법. 돼요? 대입법은 이거 아니니? 하나 대충 넘겨.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이 3이니까 x는 2가 될 거고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y가 x 빼기 1이니까 y는 1이다라고 쓸 수 있다. 돼요? 그죠? 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연립방 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자, 그래? 자, 여기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1차고요. 2차. 요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1차를 이거 하시면 돼요. 1차, 2차가 제일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1차를 2차에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책에 그거 있죠. 그 어디 갔니? 연립방 정식에서 215번 같은 거 혹은 213번 같은 거 214번 같은 거 216번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1차와 2차 사이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1차를 2차에 집어넣는 거예요. 1차를 2차에 집어넣는 거 이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뭐 213번 같은 거 보면 x-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x 이퀄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죠. 반대로 쓰면 y는 x 플러스로 써도 마찬가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한다라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자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 이거 y 제곱에서 2y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고요. 그다음 쪽은 마이너스 2y가 되는 거고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싹 다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근을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1차를 2차에 넣는다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법도 있고 가감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차와 2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얘는 이걸 대입하는 게 모든 것에 약간 일반적인 어떤 형태가 되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보잖아요. 세 번째. 그럼 이거죠. 2차하고 2차가 나와. 2차하고 2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면 모를 수 있는 걸 수 있어.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221번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221번. 요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냐면 1단계인 거야. 1단계. 1단계는 스텝 1이야. 반드시 얘는 그 상수항이 0인 지점을 찾아. 상수항. 얘를 찾아. 파인드 하세요. 파인드 해. 그 다음에 스텝 2야. 그럼 0인 걸 찾으면 얘는 반드시 뭐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1차씩 1차. 1차 두 개를 만들어. 1차 두 개. 1차 두 개. 그 다음에 스텝 3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됐으니까 이쪽은 뭐냐면 2번을 이용한대. 요 상황이에요.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 무조건 찾는 거야. 무조건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아까 223번 있죠. 223번 그걸 좀 볼게. 얘는 둘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세요. 얘는
마음대로 해. 자, 근데 봐봐. 223번을 봤을 때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2x 제곱 빼기 5xy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 이퀄 0입니다. 그 다음에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이퀄 45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두자. 45라고 두고 얘가 0이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은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2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 이퀄 0이라고 먼저 쓰는 거죠. 돼요? 이걸 먼저 써. 그러면은 1차 두 개가 나와. 1차 두 개.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별거 없네. 이거잖아. 얘가 0이든가 아니면 얘가 0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y는 2x가 되는 거죠. 이쪽. y는 2x. 혹은 뭐 x 이퀄 2분의 y라고 쓰든가. 자, 그럼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y는 2분의 1x가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 슥 하고 대입. y 대신 2x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이제 4x 제곱은 4x 제곱. 얘가 4x 제곱. 그러면은 4x 제곱 빼기 4x 제곱이니까 이쪽은 0은 45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이건 안 나온다. 0은 45니까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집어넣어 그러면은 4분의 1 x제곱이니까 이쪽은 뭐 4분의 15 x제곱이 되고요. 그럼 그게 45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약분하면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x제곱이 12가 될 거니까 x는 뿔마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를 근을 쓸 때 보통 이렇게 괄호를 가지고 연결하거든. 그럼 x 이퀄 2 루트 3일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2 루트 3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쓰는 거. 그럼 그때 y 값은 이놈의 절반이니까 y는 루트 3이라고 쓸 거고 이쪽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거라는 거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돼요? 두 쌍이 나와. 두 쌍이 나오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2차와 2차가 나올 땐 제발 상수항이 0인 걸 찾아요. 그래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2번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니?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근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밑에 거 보면 뭐 그게 뭐 완벽한 그거라고 말을 못 하긴 해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를 보자. 이거 프린트를 보자. 자, 그러면은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4x 제곱 적어줄게 그냥 빼기 xy 그 다음에 플러스 7y 제곱 이퀄 6이야. 그 다음에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y 그 다음 플러스 4y 제곱 이퀄 3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갑시다. 네 번째. 얘는 이게 끝이야. 이거 이상 나오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것만 그냥 알아주면 돼, 연리구현. 자, 네 번째. 보통 세 번째에서 끝나는데 네 번째는 2차 하고요. 2차인데 단 이쪽은 상수항 0인 게 없는 거야. 0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을 때야. 돼요? 저거 줘. 이거 줘. 얘야 저기요? 너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응. 몰라요?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 생각하면 돼요. 벌써 봐봐. 어려운 거 하니까 갑자기 짜증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수학적으로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그게 차라리 편해. 그래서 야 2차니까 할 거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럼 반드시 얘는 뭐냐면 반드시 상수항을 0이 되도록 만들면 돼. 이게 앞에 가서 춤춰야 되나? 자, 0이 되도록 만들면 돼. 그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하면 돼. 이거 6하고 4잖아. 얘를 죽여. 미리 연립으로 죽여. 자, 그럼 여기 2배 하고요. 여기 3배 하고.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2배 하면 8x 제곱 빼기 2xy 플러스 14y 제곱 이퀄 10이야. 여기 3배 하면 6x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12y 제곱 이퀄 10이야.
돼요? 그럼 이거 다 빼봐. 그러면 2x제곱 빼기 5xy 플러스 2y제곱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만드네. 그럼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야. 안 되면 말이 안 되거든. 너나 푸세로 말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는 2x-y 곱하기 x 빼기 2y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거죠. 자, y 이퀄 2x라는 것과 그다음 이쪽은 y는 2분의 1x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 아무데나 대입해. 아무데나 편한 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편해 보이면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여기 두 쌍 여기 두 쌍이라는 거지. 2차식이니까. 돼요? 그럼 총 4쌍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요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2차랑 2차 중에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상수항이 0인 항이 무조건 존재하는 게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가강법을 통해서 이쪽은 상수항이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쪽은 3번을 이용하는 3번을 이용하는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의 방법 같은 경우 마지막 5번 얘는 뭐냐면 합고평. 거의 끝났어요. 얘들아. 이거만 하면 돼요. 자, 합고평 이거야. 그래서 합고평이라서 그게 솔직히 224번이나 225번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 합고평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합이랑 곱인 거야. 합이랑 곱만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 보시면 그 어디 갔냐? 이쪽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합고평 있잖아. 합고평.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a 더하기 b하고요. 그다음 a 곱하기 b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내가 뭐 k라고 하고요. 얘를 내가 만약에 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이걸 만들 수 있는 2차 방정식. 이걸 가지고 하는 2차 방정식.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t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kt 그다음 플러스 l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되고 이거의 두 근이 a, b이기 때문에 a랑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되니? 요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게 끝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223. 연립은 이게 끝이야. 뭐 더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xy 요것이 8이 돼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xy 그럼 이게 4래요. 그래서 이 뭐야 이러지 말고 자 얘를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딱 봐가지고 x 더하기 y가 있네. x y가 있네. 이거. 여기도 x 더하기 y가 있고 x y가 있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하라는 느낌.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고요. x 더하기 y가 남을 거니까 이렇게 쓰고 얘가 더하니까 12가 되는 거죠. 이거야.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4니까 x y도 3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퀄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t 값은 2다 되겠죠. 2 이렇게. 그래서 얘는 x도 2고요. x도 2고 그다음 y도 2다. y도 2. 끝났어. 그래서 그럼 x를 알파, y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 끝나는 거.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합고평입니다. 합고평.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해.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연립방정식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니까 몇 차랑 몇 차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기본은 1차에서 2차를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2차, 2차가 있다. 그럼 인수분해해서 상수항 이런 걸 찾아가지고 1차, 2차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얘가 메인이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가 메인.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도구나 카우나 다 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2번, 3번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한번 얘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225번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225번까지.
225번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지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 쉬고 있어요. 좀 쉬고 있다가 시험지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되게 쉬고 있어요.